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3일 토요일 오전입니다. 폭염도 한 열흘만이나 있으면 물러가겠죠. 모두 화이팅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시다시피 고고TV는 이 시사평론을 하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고고TV가 집에서 보는 신문 2개를 구독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특히 조중동 한겨레 경향의 사설과 칼럼을 읽어보고 시작합니다. 진보신문인 경향과 한겨레는 끊임없이 김건희와 윤석열과 모든 국정을 비판하지만은 지금 보수가 제가 망했다 그러는데 보수의 정체성이 지금 없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조중동의 그 사설과 칼럼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은 동아일보가 가장 한 1년 전부터 윤석열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중앙일보는 꿋꿋이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훈을 보호하고 보위하고 있죠. 그건 신문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를 보고 있으면은 근래 와가지고 조선일보가 헷가닥 방향을 잃었어요.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줄 것은 동아일보 김순덕 대기자라 그러는데 대기자라고 합시다. 김순덕의 도발 비비 꼬죠. 대단한 패러독스가 있죠. 그만큼 용기가 없는 거예요. 김순덕의 도발이란 칼럼과 그 다음 조선일보가 지금 며칠 사이로 이상한 논조를 써내고 있어요. 윤석열과 한동훈 편을 들지 않아요. 조선일보가 흔들리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이 강천석 칼럼이 또 있습니다. 그 2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소개시켜 드렸는데 조선일보의 세 명의 논객을 따진다면은 김대중, 양상훈, 강천석입니다. 대기자급이고 최상위에 있는 논설위원들입니다. 기자들 중에서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어제 그저께는 김대중이가 윤한 동주, 5월 동주를 빗댄 윤한 동주라고 칼럼을 써서 한동훈은 바짝 엎드리고 윤석열과 당정 일체를 하라 그랬죠. 괜히 싸우지 마라. 공도 동망한다. 그런 칼럼을 써 소개시켜 드리고 윤석열도 좀 변하고 한동훈도 좀 숙이고 이런 기사를 썼죠. 칼럼을 썼고 어제죠. 양상훈이가 칼럼을 쓴 건데 무시 못할 시중의 이야기들 한동훈 대 이재명 뭐라 그랬어요. 국힘 후보가 한동훈이가 되면 이재명은 무조건 대통령이 당선되고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면은 국힘에서 어떤 누가 나와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기사를 소개시켜 드렸죠. 그냥 조 까기 시작합니다, 요새. 그리고 조선일보가 오늘은 강천석 칼럼을 쓰는데 그거는 동아일보의 김순덕 칼럼을 좀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대기자 정도 되고 논술 고문 정도가 될 정도고 또 조선일보 사세의 고문이 될 정도라면은 한 40년 정도를 시국을 바라보고 여야 정치인들, 명멸하는 정치인이나 정치 환경을 다 본 기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는 나라가 골로 가고 있다. 두 번째는 윤석열과 한동훈은 망할 것이다. 그런 이면적인 내용을 풀어놓는 거예요. 김순덕의 도발 제목이 지금은 국뽕이 필요할 때다. 우리 선수들 만세다. 이 김순덕이가 이렇게 베베 꼬면서 항상 패러독스를 나뉘는데 지금 올림픽이 한창이죠. 올림픽이 한창이고 어제도 제가 그 삐약이 탁구 선수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삐약이 탁구 선수 유빈인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삐약이 탁구 선수 유빈이죠. 신유빈이.
신유빈이 아까 4년 전인가 아시안 게임에 등장할 때부터 나라라 삐약이 저들 굉장히 팬이 됐어요. 신유빈의 팬이 됐는데 신유빈과 사격 선수 누구죠? 김예지였나요? 사격 선수 그리고 복싱 요번에 동메달을 탄 그들을 비교하면서 그들의 성장 과정과 또 척박한 환경에서 뚫고 나온 스포츠의 묘미, 공정과 상식, 그 다음에 공정한 경쟁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메달을 따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기대할 데 없고 절망에 빠진 국민을 국뽕으로 사로잡고 있고 일치단결시키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뭐 맞는 소리죠. 그런데 지금 국뽕이 필요할 텐데 우리 선수들 만세다. 그만큼 지금 사회적인 갈등과 정치적인 소멸과 현 정권이 문제가 있다는 걸 갖다가 빗대서 깐 내용인데 핵심 코어가 이겁니다. 우리 선수들이 고마운 건 지금 우리에게 자부심을 안겨주는 그 무시 절실에서다. 뭐 꼭 그렇지는 않죠. 국뽕이어도 할 수 없다. 지지고 뽑기만 하는 국회, 지지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정치권, 대통령이 나서기만 하면 망가지는 국정, 국민 스포츠가 돼버린 대통령 부부 비판, 국민 스포츠가 돼버린 윤석열, 김건희의 비판이죠. 그거 맞아요. 한 80%가 김건희, 윤석열을 비판을 해요. 젊은 선수들은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세금으로 월급 받은 사들은 어째서 저리 자기네 이익만 꾀하는지 왜 이리 나라는 거꾸로만 가는지 무섭고 답답하다. 왜 이렇게 나라가 거꾸로 가는가? 무섭고 답답하다. 우리 올림픽 대표 국대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죠. 지독하게 비꼬고 있죠. 맞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가 김건희를 비판하는 것이 스포츠가 돼 있습니까? 정신 못 차린다는 거죠. 윤석열만 나타나면 국정이 망가지더라. 파괴왕이에요. 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게 스포츠가 된 나라다. 그거를 국민들 암울한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시대에 스포츠를 보고 국뽕을 구현하고 있다. 재현하고 있다. 그죠? 나라가 거꾸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기가 찹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강천석 칼럼을 보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강천석 칼럼의 제목이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의 나는 성공하기 어렵다. 중언부언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은 이재명도 대단한 문제가 있는 놈인데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더 문제가 있다. 그게 조선일보 양상훈이가 강천석이가 씁니다. 버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을 갖다가 제끼라고 한동훈을 집어넣는데 국힘당원 62.3%가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보수의 주력지인 조선일보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핵심어를 일단 말씀드리고 가죠. 이런 말을 합니다. 서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라가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나라도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아는데도 이 일을 시작할 동력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도 있다. 헤매는 나라는 크게 봐 이 세 가지 분류법으로 나눌 수 있다. 이걸 박성민이라는 이런 식으로 1 뭐고 2 뭐고 3 뭐다 하는 박성민이라는 그 정치 컨설턴트가 간혹가다 이런 구사를 하죠. 이런 논법으로 구사를 하는데 다 틀렸어. 내가 볼 적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나라가 있다. 다 알아요.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는 모르는 나라가 있다. 이거 완벽한 후진국이죠. 이거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나라가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아는데도 이 일을 시작할 동력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며칠 전에 슈퍼 성장, 선진국으로 안착한 대한민국을 뭐 세계 무슨 유수의 기관이 평가를 했죠. IMF인가? 평가를 했죠. 지금 우리는 선진국의 함정에 걸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국민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일을 시작할 동력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가 지금 현 정치권이고 박근혜 탄핵 이후에 나타난 거예요. 해면은 나라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국정이 그만큼 중요하고 대통령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아니고 김건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자, 핵심 내용입니다. 외면하고 돌아선, 늙었습니다. 글씨가 안 보입니다. 외면하고 돌아선 이유로 국민들이 이 정권과 정치권을 외면하고 돌아선 이유고, 또 보수들마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된 투표율을, 지지율을 뺀 이유도 한 500만이 당선 이탈했다 그래요. 지금 강천석이는 외면하고 돌아선 이유로 민생과 물가 다음으로 꼽는 것이 김건희 소동이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때 적극 지지자였던 국민들은 대통령직을 기존 기업 비즈니스, 가족기업,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착각하고 처신해온 대통령 부인과 부인 문제 근처만 가도 번번이 판단을 거르치는 대통령에 대한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통령과 지지자를 묶는 이 헐렁한 고리만 깨뜨리면 이재명 난의 승패가 달라질 것이라고 도박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임기 단축과 탄핵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지지자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보수 지지자가 윤석열 정권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7년 전 탄핵이 더 나쁜 정권을 불러들인 나쁜 선택이었다고 후회하기 때문이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대한민국 정치가 망가지고 보수가 망가진 것은 박근혜 탄핵이었어요. 박근혜는 탄핵은 했어대 정치적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감옥에는 안 집어넣었어야 됐다. 그거 미쳤어요. 그 당시에 국민들이. 솔직히 말하면 보수도 그렇고. 어떻게 전직 대통령 둘 다 감옥에 집어넣은 한동훈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까? 그게 보수 정신입니까? 이제 와서 이런 기사를 써. 칼럼을 써. 강천석이가. 이런 맨날 한 게 김건희 보고 윤석열 보고 빨갱이 척결, 공산당 척결 아니었습니까? 솔직히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원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이재명만 아니면은 윤석열 탄핵시켜요. 국민들이. 솔직히 너무 무능하고 또 무도하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무도한 놈이란 말입니다. 박근혜보다 문재인보다 훨씬 더 악성적인 대통령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윤석열 탄핵시키면 이재명이 홀랑 먹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탄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탄핵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명만 없으면은 탄핵시켜도 돼. 솔직히 말해서. 또 결의가 핵심 그 문장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적자 정권의 상속자다. 적자 정권의 상속자다. 이 적자라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대를 이은 적자가 아니라 빨간 적자 정권의 상속자다. 빨간 정권, 즉 버려야 될 정권, 국민들한테 배신을 받은 적군이다. 적군의 상속자라 하고 강천석이가 명명을 해버립니다. 며칠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이나 또는 양상훈 칼럼도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동훈 가지고는 절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당선 후 어느 자리에서 검사 100명만 데리고 들어가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은 검사 출신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국민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수신제가는 어떻게 하는지 알 만큼 안다. 검사 동일체. 그죠? 절대 검사는 검사와 검사 가족을 기소하지 않는다. 벌을 주지 않는다. 그게 패밀리 비즈니스로 들어왔죠. 한동훈이가 검사인데 검사의 맏형인 윤석열을 치겠어요? 요번에 그게 나타났죠. 이원석이가 김건희가 말이지 경호처 관리 그 빌딩에 건물에 가가지고 이원석이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원석한테 차후에 보고하니까 이원석이가 원칙이 훼손됐다. 국민과 맞지 않다. 그러면서 깨꼴락됐죠. 이원석이나 한동훈이는 검사 동일체의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검사를 못 칩니다. 검사 대통령은. 다시 한번. 검사 100명만 데리고 들어가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윤석열은 말했는데 그 100명이 들어와서 검사 100명 이상 들어왔어요. 전체 사회를 보면 쉽게 말해서 정치권, 용컨대, 공기업, 행정각부, 그죠? 100명 이상을 데리고 들어왔죠. 검사의 나라가 무인의 나라보다 못해요, 여러분. 이것들은 지들만 아는 거고 지들 카르텔만 있어요. 군은 전체 국가를 생각하죠. 국가 고위를. 근데 얘네들은 검사들은 지들만 죄한 걸 모두를 피의자나 범죄자로 보고 공격형을 갖고 있죠. 그죠? 군이라는 것은 위란의 시대에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먼저 침략하는 성격이 아니죠. 그렇죠? 검사 100명만 데리고 들어가면 나라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검사 출신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서 망쳤는지, 인사를 어떻게 해서 망쳤는지, 국민과 어떻게 소통해서 망쳤는지, 수신제가는 어떻게 해서 국민들한테 배신을 줬는지 다 알고 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다시 정권을 만드는 것은 달걀을 깨뜨리지 않고 병아리를 꺼내는 일만큼 어렵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면서 헤매는 나라를 돌려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무슨 소리예요? 검사가 나라를 망쳤는데 검사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병아리를 깨는 만큼 어렵다. 이거 뭐예요? 검사 정권을 치지 않고서는 보수나 모든 정치권은 재집권이나 정권 창출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검사 정권 치라고 지금 강천석이가 말한 거예요. 뭐 그만큼 깊은 뜻이 있느냐 모르겠지만 그렇게 깊은 뜻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면서 헤매는 나라를 돌려 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국민이 다 알아요.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똑똑한데 선진국이 됐는데 무시무시한 말을 쓰려네요. 어제 같은 경우 동아일보 이기용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이대로 가면은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는 말은 최악의 대통령, 최악의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윤석열을 치라는 명령이에요. 동아일보 이기용이도 오늘은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조선일보 강천석이가 윤석열 정권, 검사 정권 치라는 소리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김순덕이도 말했고 어제 같은 경우 동아일보 이기용이도 말했고 오늘 같은 경우 조선일보 양천석이도 말하는 게 강천석이도 말하는 게 김건희를 보위하는 이 나라를 치라는 거예요. 검사 정권을. 솔직히 한동훈은 관심이도 없어요. 이 정도 그 짬밥 먹은 3, 40년 현장 정치권에서 뛴 기자들이라면은 기가 찹니다. 쳐야 돼. 근데 이재명이 있어서 그럼 임기 단축하면 될 거 아니야? 오늘 동아일보 그 신동아를 보니까 신동아
보수의 재건 방법, 보수의 재집권 방법, 한동훈 가지고는 힘들다. 검사의 한계다. 그런데 오세훈이가 중도 지향적이니까 오세훈을 띄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오세훈과 안철수 붙여야 됩니다. 강철수 칼 읽어보세요. 강철수 칼을 읽어보면은 21대 국회도 엉망이고 모든 걸 탄핵 시도하고 모든 걸 특검 시도하고 윤석열이는 그냥 전부 다 거부권하고 이런 걸 갖다가 우리 1948년 이후에 헌정사에서 본 적도 없는 나라가 됐고 민주당 놈들은 윤석열 탄핵시키려고 그러고 조국이는 임기 단축해서 탄핵시키려고 그러고 그게 이재명의 난이다. 이재명의 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 못한다. 왜? 국민들은 박근혜를 탄핵시킨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또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이라는 놈을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나라의 영혼을 털어버렸고 이재명이라는 생양아치를 가지고 윤석열이 아무리 애새끼가 멍청하고 무도하고 폭력적이라도 이재명 때문에 탄핵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걸 대처해야 되는데 대처가 불가능하다. 검사 정권의 본질은 다 나타났고 김건희 소동이 있고 김건희는 권력을 안 놀려 그러고 그래서 한동훈도 검사고 한동훈이 검사인 이유는 윤석열의 적자, 윤석열의 아들과 같은 권력을 승계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보수한테 적군이다, 적군. 그래서 적자, 적군의 적자, 빨간 적자. 그래서 검사 정권을 치라. 기가 찬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총선 이후 1년 후에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윤석열이 힘 잃을 것이다. 8개월 남았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